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은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3, 9, 27, 81. 자, 이와 같이 일정한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야. 항과 항 사이가 일정한 곱으로 이루어져. 보이시죠? 이렇게 항과 항 사이가 일정한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3을 곱했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3의 제곱. 네 번째 항은 A1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러면 쭉쭉쭉 간다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규칙을 봐야지. 두 번째 항을 보세요. A 두 번째 항은 A가 2니까 여기 3의 1제곱. A 3이니까 n이 3일 때는 3의 2제곱. 하나가 적죠. 따라서 첫째 항 A1 곱하기 3의 n-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째 항 A1 우리가 일정한 곱을 common ratio라 그래. 그래서 R이라고 써. R. 그래서 공비 common ratio 공비라고 한다. 그래서 R 쓰고 n-1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되겠습니다. 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과 a1 사이의 b가 일정. 또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어? an 플러스 1은 r an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등비 수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살짝 봐봅시다.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써놨는데, 자, 각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 an에서 제3항이 11에 제3항이 12.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A3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제곱 이게 12란 뜻이요. 12란 뜻이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 아까 등차 수열은 뭐라 그랬어? 첫째 항과 공차. 그러면 6항 A6은 어떻게 씁니까? A1 R의 5제곱이 9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라. 그러면 자, 아까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더하고 빼서 A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다면 여기서 나눠서 구한다고 생각해 주면 좋아. 자, A1 R의 5제곱 즉 여섯 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A1 R의 제곱 세 번째 항을 나눠봐. 그러면 96분의 12 이렇게 돼서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A1 약분되고 R 2개, R 3개가 남네요. 따라서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2가 돼. 그러면 R을 2를 어디다 대입하면 돼? 그렇지. 여기다 싹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1 곱하기 4가 되니까 얘가 12. 따라서 A1은 3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가져봅시다. 자, 풀어볼게요. 처음으로 3천보다 커지는 항은 몇 항인지 구하세요. 3천보다 첫째 항 우리 구했잖아. 3 AN을 쓰면 되겠죠. AN은 3 곱하기 R이 얼마야? 2의 n-1 얘가 3천보다 커진대. 이렇게 그러면 양쪽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10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의 n-1이 1000보다 커지는 이 지수를 먼저 구해볼까? n-1을 얼마가 돼? 2, 4, 8, 16, 32, 64, 128, 256, 512
512, 1024 이렇게 되네. 2의 10제곱이 얘가 1024야. 1024. 그래서 n-1이 10이 될 때, n-1이 10일 때 될 때 1000보다 커지죠. 얘가 10일 때. 따라서 n은 얼마예요? n은 11이 될 때 3000을 넘어가겠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 자, 등비수열 A1과 A2가 10이고 A4와 A5가 325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첫째 항과 선생님 첫째 항은 A라고 쓸게. 그냥 A 플러스 A2 AR 얘가 1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4 네 번째 항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네제곱이 324가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을 좀 바꾸자. A를 공통인수로 1 플러스 R이 12가 되는 거고, 이 식은 AR의 세제곱이 공통인수네요. 1 플러스 R이 324다. 그러면 이 324 이 친구를 자 얘로 나눠 봅시다. 이렇게 나눠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A 없어지고 1 플러스 R 없어지고 1 플러스 R 없어지고. 자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12로 나누면 여기가 2가 들어가고 그러면 2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4니까 27이네. 그래서 R의 세제곱이 27. 따라서 R은 3이 된다. R이 3. 어디다 넣어주면 좋을까? 여기다 넣어줄까? 여기다 넣어주면 3A니까 4A가 12. 따라서 A는 3이 되겠다. 아, A도 3이고 R도 3이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는 게 뭐야? 일반항 A는 3 곱하기 3의 n-1이니까 얘는 3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두수 5와 80 사이에 세 양수를 넣었대. 넣어서 이렇게 만든 수열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아, 그러면 5가 첫 번째 항이네요. 얘가 A라고 잡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80이 다섯 번째 항이다. 얘가 A5가 되겠다. 그러면 A가 5가 되는 거고 A5는 A 곱하기 R의 4제곱 얘가 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 5 곱하기 R의 4제곱이 80. 5로 약분하면 5로 나눠주면 5, 1은 5, 5, 6이 30 이렇게 되겠죠.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R은 2 이렇게만 쓰면 안 되지. 여기가 짝수 제곱이니까 R이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풀 때 잘 염두를 해둬야 돼.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만약에 R이 2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항 2 곱하면 2, 5, 10, 20, 40, 80 이렇게 되겠네요. X, Y, G가 이런 형태로 되겠네. 그런데 R이 마이너스 2면 음수, 양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세 양수 X, Y가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R은 2가 돼서 X, Y, G는 10, 20, 40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얼마예요? 70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세 양수. 자, 세 양수라 했는데 또 8A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AB 36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때 뭐가 또 생각나야 되냐면, 자, 이런 개념 우리가 아직 안 했는데, 자, 등차 중항은 했지. 등차 중항.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역시 등차 중항하고 비슷하게 등비 중항이 나와. 중항. 순서대로 어떤 세수가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아까처럼 A분의 B와
C분의 B가 같아요. 이게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 수 있잖아. B의 제곱은 AC 이렇게 된다고. 다시 말해서 B는 루트 AC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양수 쪽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줄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B가 양수일 때는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기하평균이라 해요. 기하평균을 양의 등비 중항이라고도 한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B의 제곱이 AC다. A 곱하기 C다. 등차 중항은 한번 복습을 해볼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는 어떻게 돼? 그렇죠. 산술평균이 되는 거지. 2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8A,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A는 2분의 8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A, B 36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니까 B의 제곱은 36A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이 A는 8 플러스 B가 되네. 그러면 이 식을 좀 변형을 해주자. 18 곱하기 2A니까 2A 대신 8 플러스 B를 대입해봐. 그러면 18, 8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18B 플러스 8A는 8, 88이 64, 144가 되겠네. 그래서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18B 마이너스 144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B 플러스 6, B 마이너스 2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B가 마이너스 6이 되고 B가 24가 되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B가 24를 선택해줘야지. B 24를 자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얼마가 됩니까? 24니까 32를 2로 나누면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는 4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사항은 등비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 역시 합이니까 SN이라고 쓴다. 그러면 SN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째 항을 A라고 쓸게.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 가서 AR의 n-1 n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야. 자, 이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게. 양변에다가 r을 곱해. 등 공비를 곱해봐. 그러면 a에다가 r을 곱하니까 ar이 되겠지. ar에다가 r을 곱하니까 ar 제곱이 돼. 이렇게 한 칸씩 쭉 밀린 형태로 나온단 말이지. ar의 n-1 플러스 a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변변이 빼면 얘네들이 다 없어져. 이렇게 없어지고 좌변은 어떻게 돼? 1-r sn이 되는 거고 우변은 a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ar의 n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ar의 n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sn은 어떻게 돼요? 요 a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 되고 걔를 1-r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공식이 유도된다.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얘를 바꾼 걸 쓰는 게 좋아.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얘를 쓰는 게 좋아요. 얘는 이제 r이 1보다 클 때 쓰면 좋고 이 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r이 1일 때는 못 써. 이 공식을 r이 1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항 모든 항이 다 첫째 항과 같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SN은 A가 n개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는 R이 1일 때. 위에 있는 식은 뭐야? R이 1이 아닐 때 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더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0이래. 자, 첫째 항부터 이렇게 쭉 더해서 A10까지 합한 합이 10, S10이라고 할게. 얘가 얼마냐면 10이야.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이렇게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 S20이 30이야. 30. 자, 이와 같은 등비수열의 합이 주어졌는데 30항까지 합을 구해야 돼. A1 플러스 A2 이렇게 해서 30번째 항, 즉 S30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거든. 그럼 우리 S10을 어떻게 쓸 거야? 1-R분의 첫째 항 1-R의 10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가 1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S20은 1-R분의 첫째 항 1-R의 20제곱이 얘가 30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째 항과 R을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 보니까 등비수열은 나눠서 많이 구해.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S20을 S10으로 나눌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1-R 없어지고 1-R A 없어지고. 근데 얘를 보니까 우리 인수분해 되잖아. 1-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얘가 이렇게 없어져. 그리고 10, 30에서 3이 되겠지.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얼마야? 3이 된다. 따라서 R의 10제곱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뭔데? 그렇지. S30이잖아. S30은 어떻게 돼요? 1-R의 첫째 항 1-R의 30제곱 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R의 10제곱이 2라는 거를 우리가 어디에 쓰면 좋냐면, 자, S10이 뭐라 그랬어? 1-R의 A 1-R의 10제곱 얘가 10이라 그랬지. 여기다가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1-R의 마이너스 A가 10이 되는 거야. 그러면 1-R의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이 값을 그냥 통째로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1-R분의 A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곱하기 1-R R의 10제곱이 얼마였어? 2였지. 그러니까 얘는 R의 30제곱이니까 R의 10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0제곱은 8이죠. 그러니까 1-8이니까 마이너스 7. 그래서 정답은 70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핵심은 뭐예요? 나눠준다가 핵심이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역시 SN이 주어졌을 때야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야.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 이렇게 주어졌어.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k 이렇게 주어졌거든. 자, AN은 등비 수열이고 그 등비 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SN 나오면 뭐 생각하라 그랬지? 그렇지. SN-SM-1 얘가 일반항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 그럼 계산을 해주면 2에 n 플러스 1 플러스 k가 SN이고 마이너스 2에 n 대신에 n-1 되면 여기가 n이 되겠죠.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2에 n 플러스 1 k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에 n이 된다. 자, 식을 변형할 때 요거 잘 변형해야 돼.
여기 플러스 1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2의 n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의 n. 그럼 얘는 2의 n이 되겠죠. 얘가 an이 된다는 뜻이에요. 식변형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얘가 등비수열이 된대. 등비수열이 될 때 K를 구하라 그랬잖아. K를. 그런데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래.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쓸 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S1은 뭐야? A1이라 그랬지. 그러면 S1을 구해야 되겠네. S1을 구하면 이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제곱이 되고 얘가 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4 플러스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AN은 2의 n제곱이 돼. 얘는 n이 2보다 클 때 쓴다고. 그러면 A 두 번째 항이 4가 돼요. 근데 첫 번째 항이 4 플러스 K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공비가 2니까 4를 2로 나누면 A1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돼. 따라서 K는 얼마야? K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구해주면 됩니다.